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평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또 꽤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의 가격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전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조정이 발생한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상한 현상들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그 원인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네, 미국의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정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지표들 중에서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관들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느냐, 요걸 이 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로 이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자본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3월이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3월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월간 거래량이 지금 현재 650억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85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이미 1월과 2월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은 월등하게 더 높은 거래량을 가지고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 랠리를 그렸는데 3월 달에도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이유도 이 ETF발 수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되는 양이 그냥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좀 잘 안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비유를 해보면 1일 채굴량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순유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감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900개에서 이제는 450개로 물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의 대비가 거의 이제 20배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가파른 어떤 상승세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비트코인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 같은 경우 어제 하루 동안에 8,000개 이상의 BTC를 또 매집을 했습니다. 피델리티는 거의 4,000개 가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동안에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1,000개 정도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락의 영향력에서 블랙락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비관론자입니다. 피터 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금은 최고고 비트코인은 쓰레기야.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카지노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지난 2010년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수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초기 투자하지 않은 것 이제 와서 후회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거 안 돼.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5년 뒤, 10년 뒤가 되면은 그런 의견들이 또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온체인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뭔가 물밑에서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5년에서 7년 된 비트코인이 또한 8,000개 가량이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제 대세 상승량 초입에 있다 보니까 정말 오래된 이제 코인들 그리고 이런 고래들이나 기관들도 이제 셈법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갑들을 살펴봤더니 최근 5주간에 무려 15.4만 BTC를 매집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집량을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109억 달러 상당의 어떤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고 있는 집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고래들의 움직임들을 분류해 봐도 전체적으로 모든 어떤 집단들에서 비트코인을 열심히 매집하고 있는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보유한 이 고래들만 좀 움직임들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럼에도 매집의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트랜잭션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1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트랜잭션 규모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규모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총 1162억 달러 정도의 어떤 트랜잭션 움직임들이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2022년 8월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트랜잭션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래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2021년 대세 상승장 때 이 대규모 움직임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턱없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직까지 가야 될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 정말 큰 규모의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고래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세 상승장이 깊어졌을 때 이 물량들을 이 고래들이 또 털어내기 시작을 하면은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과거의 어떤 사이클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이죠. 아서 헤이저는 암호화폐 강세장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퇴직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할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재밌는 시장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죠. 미국에서 뭐 절대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부 비중에서 60%, 70%를 보유하고 있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열정적으로 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는 환경들이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물량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급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간 일부는 쓰레기 코인으로 10배 수익을 올렸겠지만 이제는 1000배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사히즈가 알트코인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한 코인들이 또 많이 가격이 펌핑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수익이 지금 아직까지 알트코인장도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단히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2024년에 정말 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입니다. 번스타인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2025년 말이 되면 현재보다 3배 정도 증가한 7.5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총이 3조 달러, 이더리움이 1.8조, 솔라나 같은 주요 암호화폐들이 1.4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구간에 도달했을 때 어떤 움직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난 바로 직전 강세장에서 반감기를 전후로 했을 때 움직임에서는 여기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 지점에 지금 도달했을 때 또 일시적으로 조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갈지 봐야 되는데 이후에 이 구간을 겪고 나면은 다시 도달했을 때는 돌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서 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과거 사이클들과 완전히 달라진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이 이슈가 너무 강력한 수요들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이 패턴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도 여러 패턴들이 일정 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로는 지금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딩 레이트도 좀 극단적으로 롱으로 몰리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쇼텀 홀더, 즉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과 손실 마진 지표를 살펴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비트코인 보유자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 보유량에서 지금 70%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거는 지난 3년을 통틀어서도 거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이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올해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호재가 더욱 많은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반감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들도 중요한데요. 지금 반감기가 영향을 미쳐서 가격의 일정 부분 또 ETF 발 수요와 함께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감기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도래하면은 아마도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던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암호학자입니다. 에던 백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전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가격이 반감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에던 백은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스틸 헝거리, 그러니까 계속 배가 고픈 것이고,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달러 신고점도 경신하고 7만 3천 달러를 돌파하고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를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어떤 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에는 또 흥미로운 소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카타르의 국부 펀드가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을 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소문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는 5만 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월렛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카타르 국부펀드 소유의 월렛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확산이 된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외신은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카타르 국부펀드의 총 자산 운용 규모가 4,750억 달러인데 이거는 5천억 달러보다 작다라는 거죠. 이 5천억 달러라고 하는 거는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는 무려 66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법원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어제 밤부터 약간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는 74K와 그 상단에 진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벽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60K까지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상방에 대한 어떤 베팅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물량들을 거의 유사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격의 하락을 유발한 거는 바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가 물량을 아주 많이 던져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고래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녹색도 네, 일정 부분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작은 물량의 개인 투자자는 뭐 끝도 없이 계속해서 던지고만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 구간을 딱 터치하고 다시 반등에 일시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은 우리가 뭐 계속해서 주말 동안에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68에서 69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68.5를 딱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상방을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약간 꺾이긴 했지만 지금 여전히 과매수 구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동력들 이 매수세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또 하락을 시작해가지고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을 했을 때는 22EMA가 있는 65K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도 하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구간 이전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이 62K까지도 지금 일시적으로는 열려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되는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가격의 항방들을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DCA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50 SMA를 딱 터치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는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 하단으로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다시 중립적인 지역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 쐐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끝에 닿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겪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석가들은 단 하락세가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에 막대한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본인들의 전환사채까지 발행해서 추매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수요들이 이런 하락세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매물대의 전반적인 움직임들로 봤을 때 가격이 이 구간에 있는데요. 바로 하단 구간은 굉장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방은 굉장히 엷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은 빠르게 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73K 부근을 도전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지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알트코인 뉴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에 굉장히 잠잠했는데 오랜만에 도지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언젠가는 도지코인의 결제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 투더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도지코인 가격이 또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댕쿤 업그레이드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로 프로젝트들 보면은 이제 블록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 수수료가 이제 많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비트럼, 옵티미즘, 블래스트, 스타크넷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 댕쿤 업그레이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여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35%까지 얘기하면서 아마 5월 23일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들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이 시장 규모가 비트코인 ETF만큼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여파들도 봤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외성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과 또 다른 측면의 자산이라는 걸 갖다가 감안을 했을 때는 또 큰 어떤 파도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 전해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상원 의원 2명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 어떤 코인의 현물 ETF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사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비트코인 시장은 심각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면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사기와 조작에 노출되어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승인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상원의원 잭 리드와 라폰자 버틀러라고 하는 2명의 의원이 보낸 서한에서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은 폰지나 아니면은 그런 투기성 자본 정도로 인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많은 부대낌들을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